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은 지난 27일 아트홀에서 창사 3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가족 참여형 러닝 행사 2026 패디런 마라톤이 지난 29일 달창지 벚꽃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아동보호 주간을 맞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이동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12회 오포벚꽃 축제가 열려 달성군 오포읍 일대에 봄 정취를 더했습니다. 제13회 달창지길 벚꽃 축제가 지난 28일 개막해 오는 4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달성군은 지난 26일 통합방위협의회 1분기 회의를 열고 지역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무공수운자의 달성군지회는 지난 25일 보훈회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6일 제4회 달서구청장배 직장대항 스프링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8일 제28회 달성군수기 테니스대회 개회식을 열고 본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경찰서는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등하굣길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우시다 토모하루의 첫 내한 리사이틀이 4월 7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정현숙 작가의 개인전 곡을 담은 보자기가 오는 4월 16일까지 달성군청 창곡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서보영, 박원규 의원과 달성군의회 신가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이 창사 32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창사 32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달서와 달성, 지역민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온 푸른방송이 32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오수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방송 제작팀 구지연 과장 포함 4명이 20년 근속상을, 방송 제작팀 임동욱 팀장, 사업광고팀 전현정 대리가 10년 장기 근속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장상에는 지사광고팀 정재훈 과장 외 3명의 사원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푸른인재상은 최혜정 팀장과 손지원, 박정현 사원에게, 팀장상은 양이슬 사원과 윤효재 사원이,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상에는 김혜연 사원에게 수여됐습니다. 특히 푸른방송인으로서의 가장 영예로운 상인 해산상은 사업광고팀 문석환 사원이 차지하며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조연수 대표이사는 푸른방송의 지난 32년은 임직원 여러분의 변화와 열정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회사를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자고 말했습니다. 푸른방송은 앞으로도 달서구와 달성군을 대표하는 지역 케이블로서 보다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우리 동네 대변인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이곳 달성군 달창지 벚꽃길입니다. 곰인형 티셔츠를 맞춰 입은 가족들이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유모차에 몸을 맡기기도 하며 설레는 표정으로 기념 촬영과 준비 운동을 합니다. 기록보다 중요한 건 함께 걷고 함께 달리는 이 순간입니다. 출발에 앞서 개그맨 김경진, 조현민, 이세진의 유쾌한 진행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현장은 웃음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포토존과 체험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은 페이스 페인팅과 사진 촬영으로 봄날의 추억을 쌓습니다.
네, 제1회 테디베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육아읍이랑 달성군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테디 마라톤 대회는 기존의 마라톤 대회와 달리 성적과 기록에 상관없이 아이들과 함께 발맞춰 뛸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앞으로도 많은 이런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방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육아읍과 성보복지센터의 후원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리다 힘이 들면 잠시 걷고 때로는 아빠의 품에 안기기도 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대형 고민형이 함께 달리며 지친 아이들에게 웃음과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한 참가자들. 빠르진 않았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이번 마라톤 때 완주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마지막에 오니까 행복해요. 화이팅! 오늘 가족들과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마라톤이긴 하지만 그래 걸으면서 같이 단합도 되는 느낌이 있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마라톤의 특별한 점은 메달 대신 귀여운 곰인형이 주어진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기록보다 과정이 더 소중했던 하루. 벚꽃길 위에서 함께 달린 이 시간은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따뜻한 봄날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6일 아동 보호주간을 맞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안전수업, 이동 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 불길이 치솟자 아이들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화재를 발견하자마자 주변에 알리고 기관사에게 신고하는 법을 몸소 익히는 중입니다. 열차 안으로 자욱하게 깔린 연기, 아이들은 배운 대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자세를 낮춘 채 침착하게 탈출로를 찾아 나갑니다. 이곳은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마련된 이동안전체험교실 현장입니다. 빨간 안전모를 쓴 꼬마 교육생들은 지진 체험장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바닥이 거세게 흔들리자 방석을 머리로 감싸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진동에 아이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대피 요령만큼은 놓치지 않습니다. 깜짝이야. 진짜 달서구는 매년 3월을 아동 보호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식과 캠페인은 물론 디지털 과이존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동이들이 스스로 아동 안전에 대한 이치를 개선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합쳐서 이 아동 전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의 아동 안전에 대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전이 됐으면 합니다.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퀴즈를 풀며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지식을 넘어 몸이 기억하는 안전교육이 사고 없는 달서구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만개하는 3월 마지막 주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셀이 일원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달성군 옥포읍 번영에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기셀이 일원에서 제12회 옥포 벚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백미는 기셀이 진입로를 따라 약 1.5km 구간에 걸쳐 형성된 벚꽃 터널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들이 도로 양옆에서 가지를 뻗어 하늘을 가린 장관은 전국적인 벚꽃 명소로 손꼽히며 상춘객들을 이끄는 봄철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축제의 메인 행사는 송해공원 제4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28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김소유 신인선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축제에 흥을 더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도 마련돼 축제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김강열 오포 번영회장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옥포 벚꽃길을 찾아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옥포 기세리 일대는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인근 송해공원과 연계된 관광 코스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류가읍 번영회는 지난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달성군 류가읍 한정리 일원에서 제13회 달창짓길 벚꽃축제를 개막했습니다. 류가읍 번영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한정보건소에서 달창저수지에 이르는 왕복 약 4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비슬산 참꽃과 함께 봄철 관광 명소로 꼽히는 이 구간은 해가 갈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상춘객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제 첫날인 28일은 개회식과 달성군민 노래자랑이 열려 가수 신성, 정혜린 등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테디베어와 함께하는 제1회 대구 테디 마라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벚꽃길 곳곳에 귀여운 테디베어 인형을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인석 류가읍 번영회장은 방문객들이 벚꽃 아래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테디베어, 마라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달창짓길 벚꽃축제가 전국적인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류가읍장은 축제 개최를 위해 봉사해주신 번영회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 환경정비 등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8층 상황실에서 2026년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최재훈 군수를 비롯해 달성군의회 의장, 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4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활동실적 보고 및 달성군 통합방위 예규 개정안 의결, 2026년 화랑훈련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민관, 군경 소방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운영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안보의 핵심 축으로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 같은 훈련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과 통합방위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 훈자회 대구광역시지부 달성군지회는 지난 25일 달성군 보훈회관에서 2026년도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동호 지회장을 비롯해 무공수 훈자회 회원 등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성원 보고 및 의안심의 2부 기념식 및 안보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임동호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라며 앞으로도 일치단결하여 국가안보와 조국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축전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우리 달성의 성장은 모두 여기 계신 무공수 훈자분들의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회원 대표로 김종수 회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솔선수범,
국가 충성 및 사회봉사 실천 등 호국 간성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는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호국영령 추모 활동과 안보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체육회가 지난 26일 지역 내 직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제4회 달서구청장배 직장대항 스크린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방마다 울려 퍼지는 힘찬 응원 소리가 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푸른방송 화이팅! 청산리 뵙겠어요. 화이팅! 대구시체육회 화이팅! 도료 굿샷츠 화이팅! 화면 너머로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골프공처럼 직장인들의 얼굴에도 활기찬 미소가 번집니다. 퇴근하고 느긋한 시간에 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게 라운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대구시 구의원과 달서구체육회 임원이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현수 달서구체육회부 회장이 개회 선언과 함께 달서구를 대표하는 스무팀 80명의 선수가 본격적인 승부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여가 활동이 개인의 활력은 물론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며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진행된 경품 추첨은 긴장감을 설렘으로 바꿨고 대회가 시작되자 연승을 노리는 전년도 우승팀의 강한 의지가 필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 작년에는 운 좋게 우승했는데 올해는 실력으로 우승하겠습니다. 도시 대구 교통공사 화이팅! 화이팅! 경기가 무르익을수록 PB가 엇갈립니다. 아슬아슬하게 홀을 비켜가는 공에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반면 동료가 침착하게 파로 막아내고 연이은 버디 퍼트에 성공하자 이내 뜨거운 박수가 쏟아집니다. 동료의 샷을 모니터링하며 보완점을 조언하고 공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에서 기분 좋은 긴장감이 대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필드사랑 팀이 차지하며 2연패의 영예를 안았고 골반들 팀이 준우승을 입은 1872 팀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골반들 팀 윤성만 선수가 2위를, 공치기 팀 윤대성 선수가 2위를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굿샷을 외치며 보낸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28일 오전 화원 테니스장에서 제28회 달성군수기 테니스 대회 개회식을 열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 테니스 클럽 50여 개 팀과 약 300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으며 경기는 실력에 따라 에이스부와 동호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3복식 방식으로 치러져 더욱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한편 서로를 응원하며 화합적인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테니스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테니스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축구와 배드민턴 등 20여 개 종목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종목별 체육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나섭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와 통학로 곳곳에서 아이들의 귀갓길을 살피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인솔하며 안전한 하교를 돕습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에겐 위험하다고 알려주며 꼼꼼히 안전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3월 3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통학시간대 순찰을 펼치고 있으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치안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돼 등하굣길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하게 된 동기는 1980년도 새마을 분녀회장직을 맡으면서 학교 앞에 교통 질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보람을 느끼고 1990년도 바르게 살기 회장직을 맡으면서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몸소 깨달아왔기 때문에 제가 원래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된 아동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소중한 아동을 잘 살펴주시고 이웃의 모든 분들도 내 자식, 내 손녀처럼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발걸음이 모여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는 이 따뜻한 동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나섭니다. 달서구는 2026년도 중학교 입학생 가운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로 지급되며 보호자와 함께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달서구가 지난 26일 남대구 IC부터 유천 IC 구간에서 집중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3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관광지, 공원, 도심 하천, 주요 도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노면 청소, 무단 투기 단속, 시설물 정비, 봄꽃 식재까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달서구가 지난 26일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존중받는 아이, 성장하는 부모 특강을 열었습니다. 200여 명의 구민이 함께한 이번 강연에서는 올바른 부모 역할과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강연에는 방송인 이정수 씨가 직접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 소통 방법과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조언을 얻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이 지난 24일 산하시설장과 실무 책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핵심 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계약, 임금 산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관리와 연차 휴가 등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사항을 배우며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하원읍 새마을회는 지난 26일 천내천 희망정원 일대에서 명품 산책로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원 25여 명이 참여해 잡초 제거와 부지 정비를 실시하고 무궁화와 회양목을 심으며 잔디 1,300여 장으로 수변 공간을 새 단장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천내천 산책로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45명에게 보행보조 지팡이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행보조기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 아트센터가 4월 7일 오후 7시 30분 청룡을 해서 우시다 토모하루의 첫 내한 리사이트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DSAC 아트 셀렉션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마련됐습니다. 브람스 후기 소품과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을 통해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들려줍니다. 우시다 토모하루는 12세 데뷔 이후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며 일본 피아노계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전적 구조와 낭만적 서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달성군청 창복 갤러리에서 정현숙 개인전 복을 담은 보자기가 오는 4월 16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삼배 위의 아크릴 물감으로 전통 보자기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이며 국의 상징성을 따뜻하게 전합니다. 관람객들은 거친 삼배의 질감과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한국적 미감을 느끼며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상인이동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2026년 달서구 도시재생대학 로컬 탐사대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5명이며 신청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교육은 4월 14일에서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상인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9회 진행되며 도시재생 이해, 지역자원 분석 및 문제 발굴, 활성화 아이디어 기획,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여자는 현장 조사와 팀별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보건소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세균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세균 측정기를 통해 기구, 환경, 손 등 접촉면의 세균 오염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손소독과 환경소독 전후 변화를 직접 점검하며 위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손세정 교육 장비, 규박스도 함께 대여해 올바른 손 씻기 교육과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최대 일주일 대여 가능하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수령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14일 별별 과학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10명이 선발돼 전시와 교육, 행사 취재를 통해 또래 시선의 과학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임명장과 기자증 수여, 기사 작성 기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기자단은 4월에서 11월까지 정기 취재와 멘토링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며 결과물은 과학관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1:1 심화 심리 상담, 그룹 심리 지원, 신체 활동, 취업 역량 강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 700명이며 프로그램별로 1:1 상담 120명, 심리 지원 260명, 신체 활동 240명, 취업 역량 강화 80명을 모집합니다. 신규 도입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현장 체험과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적응력과 대인관계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참여 신청은 지난 23일부터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와 점프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심화 심리 상담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3월 25일부터,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신흥초등학교는 지난 17일 학생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등굣길 청렴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회 중심으로 활기차게 진행됐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렴 포스터 제작, 가족 참여 청렴 표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6학년 신서연 학생은 청렴이란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 생활과 일상 속에서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교장은 청렴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학생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가창초등학교가 지난 17일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인사하기, 학교폭력 예방, 청년문화 확산 통합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창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학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은 학생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등교 시간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인사를 통해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친구 사랑 메시지를 나누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를 애제화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아이비 교육 학습다상의 성찰하는 사람의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정직한 학교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김수정 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사와 배려, 정직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인사와 배려, 정직을 실천하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3월 2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 유천 대곡 동네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12월 준공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으며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151면의 규모로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시 대구시와의 협의하에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이용객이 없어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만차라서 잠깐 주차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은 도시철도역 출입구 반경 200m에 포함되어 10분당 600원, 하루 최대 14,000원의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1급지입니다. 과거 노상주차장이었던 2021년에 하루 주차가 단돈 2,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배 차이가 납니다. 주차 후 30분 내에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를 할인해 준다고는 하나 할인 적용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지역민과 달성군 유가 현풍 지역의 환승객들은 환승 공영 주차장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에 무료로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여 시내 지역으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정작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들은 늘 만차인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 좁은 골목길에 위태롭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새로 개장한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인근 도로는 차량으로 마비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부천시는 이용률이 10% 미만인 환승주차장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심지어 역세권임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상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률과 수익 모두 높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무료 주차를 적용하여 갓길 주차가 36% 감소하고 주차장 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1급지에서 3급지로 하향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경우 특별히 환승주차장을 3급지로 분류하여 요금 문턱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둘째, 최초 1시간 30분 무료 주차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원 업무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환승 공영 주차장을 일반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월 정기권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실효성 없는 환승 할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전기권을 활성화하여 주차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진천 환승 공유주차장을 부담없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국정과제는 핵무장이라고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만약 율곡 선생께서 주창한 10만 양병설을 선조 임금이 받아들였다면 그 참혹한 임진난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국정을 책임진 분들은 핵무장을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여야는 싸움 그만하고 핵무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서구 노인 일자리 확대와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4%로 OECD 국가 평균 14.8%보다 2배가 많은 17년째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인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소득을 늘리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좋은 공공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는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00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4,000건이 되고 말았어요. 2020년부터 5년간 25년까지 17,000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년 어르신이 20명 이상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단은 69개에서 80개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참여 인원수는 5,773명에서 6,453명으로 893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담 인력은 44명에서 53명으로 9명 증가됐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 인력이 3명 배치됐습니다. 뜻깊은 일입니다. 이렇게 600명 이상 증가한 현실 상황 속에서 과연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사업 유형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업무 배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현재 3명으로 출발한 안전전담 요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 체계와 현장 점검 체계를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인이 발언한 5분 발언이 달서구 노인 정책의 안전과 질, 양을 모두 갖춘 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다로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경로당 에너지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어르신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45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 복지 공간이자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중요한 공동체 시설입니다. 달성군은 관내 등록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2개월간 16만 5천 원, 겨울철 5개월간 4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 변동으로 인해 경로당 냉난방 운영 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혹서기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 한파 기간 역시 점차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난방 방식이 도시가스, 지연난방, 등유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에너지 비용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등유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장판 사용 증가로 가열에 따른 화재 위험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용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경로당 운영 현장에서 체감하는 에너지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 갈등 등 국제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수급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용 지원 중심 방식에 더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는 냉난방비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에너지 사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태양광 비중은 2020년 33.6%에서 2024년 42.7%로 증가하며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냉방 기기와 편의시설을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한평군은 공모 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경로당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로당 수가 대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달성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전환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전면 도입이 아닌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시비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점진적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예산 절감 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며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구조적 대책이자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달성군이
한 걸음 앞서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